네, 우리 진서님 오늘 출석 1등 하셨네요. 지안님, 매너구리님, 우리 검주님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 다르지님, YS님, 나도님, 현명님, 매너구리님. 아, 매너구리님, 미국시장 올라도 별로 기대가 안 된다.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산세님, 정호님, 우리 부산갈매기님, 네, 상규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요, 비가 내린다 그러는데 오늘 지금 서울 하늘은 맑은 편이라서 비가 내릴까요? 오늘은 불금이가 연휴로 들어가는 금요일이라서 제가 지금 가슴이 설렙니다. 이번 연휴 때 좀 밀린 숙제를 싹 다 해야지 싶어가지고요. 지금 벼르고 있는데 빨리 이번 연휴에 제가 쭉 기업들 업종들 분석해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6월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관철님도 어서 오시고요. 영호님, 덴토피아님도 어서 오십시오. 지금 그러면은 제가 35분에 시작할게요. 30초 후에. 어젯밤에 제가 산책을 살짝 하니까 비가 몇 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밤에 비가 좀 왔나 모르겠습니다.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5월 26일 연휴 전 불금입니다. 대민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모시는 특급 참모, 개인 투자를 위한 특급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하시는 CEO님이시고 저는 보좌를 하는 특급 참모입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어제 이미 장중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장중부터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됐는데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도 우리 그 시간 내 거래에서도 이미 한 24, 5% 올랐는데 정규장에서도 24% 올랐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 꿈의 1조 달러. 네, 지금 애플이 세계 1위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아마존, 구글 이런 건데 미국의 5번째 1조 달러. 테슬라도 1조 달러 갔다가 내려왔는데요. 그 다음 페이스북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어제 하루 동안에 3조를 날렸다 그럽니다. 고소합니다. 네, 미국의 공매도 세력들이 3조를 어제 하루에 날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은 결국 AI가 지금 엔비디아가 말하는 AI 열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는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당장 엔비디아의 주머니를 두둑히 해주는 먼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네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어제는 마이크론도 올랐어요. 마이크론도 제가 누차 좀 설명하자 마이크론이 한 4.6% 올랐는데 메모리도 역시 대표적인 게 HBM이죠. 그래서 메모리도 제가 메모리 안 쓰이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어제 AI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GPU가 들어간다. 고도화가 되면 GPU만 들어가면 메모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어제 마이크론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AMD 같은 경우도 AI 칩 AMD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은 CPU 아닙니까? GPU가 뜨니까 CPU는 찬밥이 되는 인텔 같은 경우는 오히려 5.5% 참 참담하죠. 그래서 인텔의 CPU 시대가 막을 내리는 듯한 인텔은 좀 아주 참담해지는 그 와중에서 이제 테슬라는 소폭 플러스 정도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한마디로 지금 미국에 아시겠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강세를 이렇게 하는 배경은 엔비디아의 정말 깜짝 실적. 그래서 2분기의 매출이
50% 이상 증가할 거다. 이런 시총이 큰 회사가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런데, 자, 그 속에서 우리 증시가 어제 근데 그랬는데, 사실은 어제 이미 엔비디아의 이런 것들이 어제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2600억, 삼성전자 760억, 그 외 네이버가 270억. 네, 2위와 3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두 종목에 집중될 때 항상 제가 우려하는 게 너무 이렇게 편식을 하면 네,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드디어 어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네, 하락 종목이 늘어나더니 어제는 하락 종목 일방적으로만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되는 매수세가 시장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더라.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어제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면 어제 같은 논리가 오늘도 적용될 거다. 그래서 엔비디아 발 호재라고 할까요? 엔비디아의 급등은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이롭지 않더라.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어제 외국 시장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제도 그 다른 나라 시장들 볼까요? 어제 독일의 닥스 같은 경우는 네, 어제 0.3% 하락했죠. 어제 미국 시장이 1% 이상, 나스닥이 1% 이상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닥스 이런 건 오히려 하락했죠. 최근에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잔치다.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의 잔치다. AI의 잔치다. 근데 실제적으로 AI처럼 AI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 네, 그래서 독일도 이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오늘도 일단 분위기로 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외국인 매수세가 모이겠지만 뭐 그렇다면 어제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마음이 그시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럴 경우는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이제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어제 또 중국 관련 정보들 동박 같은 경우가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작년 말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소비자들에 해당하는 일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와 소비자 간의 일로 생각을 했었는데 동박 같은 경우는 네, 보조금 받기 연말 생산을 대폭 늘렸다. 이게 지금 공급과 동박의 예를 들면 그러면 동박 생산 이런 업체들도 보조금을 받았군요. 도대체 중국이란 나라는 참, 정말 전 세계 문제입니다. 문제. 이것들이 나중에 전 세계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지.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눈먼 돈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생산했다. 그게 결국 올 들어서의 소재 가격 폭락의 가장 큰 이러면 과잉 생산 되겠죠. 그래서 폭락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점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게 이제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과잉 생산된 것의 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덤핑을 한 거고, 그래서 네,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리튬 가격 반등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폭락 과정은 이제 끝나고 서서히 정상화 과정을 진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난 24일 날 에코프로 BM이 여전히 양극할 물질 투자하겠다. 또 LNF 같은 경우 전구체라는 게 양극할 물질 전단기니까요. 다음에 어제 SK온 같은 경우는 3조 2천억 자금 조달 성공을 했고, 이 실탄을 확보해야만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도 3억 달러를 실탄을 확보했다. 이것도 다 폴란드 분리막 공장 정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2차 전지는 고성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엔진은 여전히 뜨겁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는 논리로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맞지 않다.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보조금이 난 과잉 생산에 소재 과잉 생산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준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2차 전지주의 약세의 배경은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과잉 생산된 것들이 덤핑을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락한 데 기인을 하고, 수급적으로 본다면 그냥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특히 에코프로의 공매도, 이게 핵심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 드디어 에코프로가 공매도 1위가 됐어요. 6.9% 계속 늘고 있는데, 엊그제 19일날 한번 1위로 올라섰다가 바이오니아한테 밀려서 2위로 밀려났다가 다시 1위가 됐는데, 계속 잔고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중이. 그래서 에코프로에 대한 외국인 공매도는 계속되고 있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충 보면 다른 것들은 별로 없죠. 2차 전지가 별로 없고, 바이오니아라든지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주성 엔지니어링,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나노신소재가 있고, 나노신소재에 고생을 하고 있죠. 이런 좀 초형주의 공매도 세력이 붙으면 참 힘들죠. 심택도 좀 있네. 어쨌거나 뭐 이런데 에코프로가 지금 공매도 1위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실질적인 악재는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데일리에도 분석했지만 2시 20분 되면 이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밀려고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어제는 공매도 세력이 별로 성과를 못 냈어요. 그제는 재미를 봤었는데, 제가 오늘도 또 하겠죠. 남양밀커님, 어반리튬 공매도,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 되죠. 어반리튬이 073570인데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073570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개별 종목 공매도 종합 정보에서 07357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어반리튬 있죠? 조회하면 나와요. 아직 공매도가 없네요. 네, 그렇죠. 아직 어반리튬은 아직 150에 포함은 안 됐잖아요. 아직은 이달 말부터 아닙니까? 제가 아직은 아직 변경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다. 최근 3일 동안에도 계속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LNF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양극 활물질 하면 에코프로 BM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LNF도 있고 또 포스코 퓨처엠도 있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있죠.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도 양극 활물질 많이 만듭니다. 우리나라 한 6개 업체 있는데, 순수 업체들은 이들인데, 굳이 에코프로 BM만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집중, 또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특히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가 주로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차 전지를 누리는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선 제일 좋은 거는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풀리는 것. 근데 그 가능성이 지금까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에코프로와 좀 구별되는 것. 야, 에코프로는 에코프로고 우리는 우리지 않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지금 한마디로 시각은 신기한보다 어제 알범만은 좀 빠졌어요. 한 3%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알범말이 오르고 특히 지난주에 리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 논리로 인해서 2차 전지가 반등을 했는데, 이것과 대신에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세력과의 힘겨운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 공매도 세력은 2시 20분 전후만 되면 에코프로를 대상으로 또 주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 애매합니다. 애매하다고 드는 게 뭐냐면 전 세계 시장이 가장 지금 위험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국이에요. 그래 홍콩 H지수 같은 게 최근에 쭉 빠지죠. 그래서 또 제가 계속 중국으로부터 빨리 우리가 떨어져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저 침몰하는 배 옆에 있다가 같이 딸려 들어간다 말씀드린 위안화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전에는 한 6위안 1달러 하려면 6위안 주문됐는데 지금은 이제 7위안 돼야 된다.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데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 나라가 뭔가 잘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홍콩 H지수라는 거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국영기업 중에 좀 똘똘한, 나름 좀 똘똘한 종목들을 모아놓은 게 홍콩 H지수인데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엊그제 한국경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중국의 지방정부가 LG FV라는 게 있는데요. 중국은 한마디로 부동산으로 만든 거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자기가 토지가 국가 거 아닙니까? 중국은. 그래서 그 토지 이용권을 팔아서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잘 돼야 그 토지 이용권을 팔아서 그 이용권을 획득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하고 막 이래가 잘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됐는데 그게 꺾이면 와르르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또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것도 인프라 투자합니다. 그래서 인프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우리가 고속도로 닦아가지고 수익이 그 톨게이트 받는다고 수익이 납니까? 그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특히 중국같이 이 관료주의가 팽배한 나라는 굉장히 모든 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1경 정도 된다. 이거 정확한 통계도 없어요. 1경이 얼마인지 개념도 없는데요. 만조 아닙니까? 만조? 우리나라가 1년에 예산이 한 64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죠. 640조 대 중국 지방정부가 빚이 얼마인지 LG PV가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대충 한 10,000조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져 있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좀 망했잖아요. 이게 이미 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래서 홍콩 H지수가 많이 빠지고 지금 중국으로부터 공장이라든지 이게 다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도 다 이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무부는 요즘 막 중국의 기업들 투자하라고 막 하는데 공산당은 또 외국계 기업 막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간첩 잡는다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홍콩 HGC 이런 거 빠지고요. 대신에 대만 증시는 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대만의 TSMC가 전체 매출의 한 10% 10% 정도가 그 AI, 엔비디아 AI다 해서 어제 대만 TSMC가 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만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분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32년 만에 최고치를 냈다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역시 이렇게 이제 세계 구도가 달라지니까 워렌 버핏이 그랬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비아디 다 팔잖아요. 세계 대가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미래는 없다. 그래서 비아디를 팔고 이제 일본의 5대 상사 주식으로 사니까 또 그걸 보고 따라하는 또 펀드 매니저들 많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강세고 국가별로 지금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싼 가스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독일이 또 굉장히 러시아하고도 가깝고 중국하고도 굉장히 뭐랄까 의존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3기 출범할 때 독일의 슐츠 총리가 제일 먼저 베이징을 방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것도 어려워지니까 독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러시아에 의존하고 중국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지금 이 꼴을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들 이번에
독일의 경제 지표들 보고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지형이 변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국가별로 지금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는 건 아니다. 오히려 유럽 증시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중국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좀 오르고 있고, 일본은 아주 좋고. 자, 우리나라가 애매하네요. 그 중간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오늘만 본다면 어제에 벌어진 일을 볼 때 오늘도 우리 시장은 어제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과연 오늘도 에코프로의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아직은 그 5월 상순까지의 이런 때하고는 지금 번지수는 분명 다르다. 그때는 리튬 가격도 폭락하고 쭉 이래가지고 뭐 경기 침체니 이런 얘기들 하면서 부정적 얘기가 논리가 먹혀들었는데 지금은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그런 논리는 이제 타당하지 않은 결국 남아있는 거는 이제 공매도 세력의 공격. 그래서 에코프로만 한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 BM, 아까 보신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도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다 공매도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공매도 세력과의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이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동학개미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딱 전투를 하면 좀 버거운 상태인데 그래도 상황은 조금 나아진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지금 하이닉스가요 개장 전에 벌써 꽤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3% 이상. 그래서 엔비디아의 급등 영향으로 오늘 개장은 출발은 강세를 보일 건데 이렇다면 오늘도 어제처럼 양시장의 하락 종목이 많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속에서 2차 전지가 에코프로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흐름 이 정도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너구리님 말씀하셨듯이 이오플로우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참 자, 이오플로우 제가 이 방송 때 여러 차례 좀 설명을 했는데 공급장치죠. 공급장치를 294090인데요. 이제 294090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어플로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약물을 전달하는 솔루션, 약물을 전달하는 장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약물은 우선 인슐린,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는 뭐 정기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간 약물들 다 할 수 있겠죠. 진통제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세계 두 번째로 웨어러블 우리 몸에 부착하는 것. 그래서 한 일주일 쓰고 버리는 것. 이 이오 패치를 개발했다. 해서 이걸 세계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번에 미국의 메드트로닉은 아주 큰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메드트로닉이 이번에 인수를 했어요. 메드트로닉한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건 제가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인슐린 펌프라는 거를 제일 먼저 만든 게 메드트로닉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아주 불편한 구닥다리였는데, 일회용을, 인슐렛이라는 회사가 개발을 하면서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메드트로닉 이걸 못 만들었는데, 이오플로우가 만드니까 이걸 메드트로닉이 인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오플로우가 결국 지금 3만원에 인수를 하고 3만원이니까 지금 오늘 벌써 지금 한 14%? 28,000원 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죠. 한 29,000원, 3만원까지는 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한 28,000원까지는 일단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좋게 보면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성과를 내고 엑시트 하는 긍정적 구조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뭐 또 우리 욕심 같아서는 회사가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데 좀 너무 일찌감치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보는 관점일 것 같습니다. 이 오플로우 그래서 요즘 의료기기 쪽으로 뭐 경영권이 많이 바뀌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경영권이 넘어갔고요. 그래 PE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에 넘어가는 건데 뭐 좋게 보면 우리나라 사실 의료기기는 우리나라가 변방이거든요. 정말 변방에 아무데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그 메이저 업체들이 관심을 두고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플로우는 한 29,000원 정도까지는 뭐 갈 것 같네요. 근데 그 딜 마무리가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기업 결합 심사라든지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네요. 네, 99심 주주들을 허탈합니다. 좀 아쉽죠. 크게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미국 시장 진출한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방법을 조금 그죠. 주주님들이 좀 더 미국 시장 메드트로니까 지분 제휴 정도까지 했으면 어떻을까 싶은데 또 모르죠. 또 메드트로에 그렇게 하기 싫었는지. 자, 1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